현재 중일 양국은 그야말로 개와 고양이 관계와 같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일본에는 중국 위협론이 사회 저변에 뿌리내리고 있다. 그런데 1972년까지만 해도 일본은 중국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죽의 장막에서 자기들끼리 치고받는 싸움에 여념이 없는 가난뱅이 농업국가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1978년 10월 덩샤오핑은 일본을 방문하여 일본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러 왔다고 솔직히 토로했다. 그로부터 2달이 지난 후 그는 개혁 개방 노선을 전격 채택했다. 1980년대 중국은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일본의 공적 개발 원조에 의지해야만 했다. 중국이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차관의 42%가 일본에서 나왔을 정도였다. 일본은 중국의 경제 성장에 큰 역할을 한 것이다. 그 덕에 중국 경제는 가파른 성장 궤도에 오를 수 있었다. 그러나 중국은 1990년대부터 일본이 더 이상 여유롭게 미소 짓지 못하게 만들었다. 나아가 2000년대 후반부터는 일본 사회를 중국 위협론에 빠지도록 만들었다. 2010년부터는 중일 양국의 GDP가 역전되었고 그로부터 겨우 8년이 지나면 GDP가 일본의 3배가 될 정도로 경제대국이 된다. 게다가 2028년경이면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마저 추월할 전망이다. 지난 40년 동안 일본은 중국에 대해 천국에서 지옥으로 빠지는 경험을 하고 있다. 일본인들의 정서도 마찬가지다. 중국의 경제 규모가 커지는 만큼 중국에 대한 우려와 두려움은 더 커지고 있다. 현재 일본에 대한 중국의 감정도 매우 좋지 않다. 중국인의 가슴 깊이 뿌리박힌 대륙 중국이 저 조그만 섬나라에 짓밟혔다는 치욕과 수치심은 쉽게 치유될 수 없을 것이다. 거기다 일본은 그 역사조차 부정하고 있다. 지금과 같이 양국의 국력이 계속 벌어지고 이에 대한 일본의 대응이 첨예해지면 전면전은 아니더라도 국지적 충돌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유교 전통의 중국 문화나 가치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 중국에 대한 정확한 예측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중일 양국과 물리적 정신적 유사점이 많은 우리는 이들을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어떤 때는 외국이라기보다 한 나라의 다른 지방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외모가 유사한데 특히 젊은 세대로 갈수록 더욱 그렇다. 다음으로 한중일은 모두 유교와 불교의 영향을 받아 문화적 동질성이 높다. 이런 영향으로 한중일 사람들은 남달리 엄격한 상하관계의 규율 속에 사회와 국가를 개인보다 더 중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로 한자를 공유하고 있다. 한자 실력이 뛰어난 사람은 중국어나 일본어를 몰라도 글의 상당 부분을 해석한다. 네 번째는 먹는 음식이 비슷하다. 한중일 삼국의 주식은 쌀밥이며 반찬과 국을 곁들여 먹는 모습까지 비슷하다. 마지막으로 한중일 삼국은 사계절의 영향을 받는다. 이처럼 유사한 계절 감각은 세 나라의 일상뿐만 아니라 정신세계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유사성은 교류나 비즈니스 협력 등에서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구나 대륙과 열도의 중간에서 사는 우리 한국인들은 이러한 유사성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외국인들이나 외국 기업들은 우리를 매우 부러워한다. 그러나 한중일은 유사점만큼이나 차이점도 많다. 대륙과 반도, 열도라는 지리적 환경에 따라 고유의 성격이나 독특한 문화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광활한 영토에서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생활하다 보니 타인을 별로 의식하지 않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다. 대륙이라는 거주 환경은 크고 과감하며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는 여유로움을 지니도록 했다. 중국인은 특유의 호방하고 시원시원하지만 거칠고 투박한 면모를 가졌다. 반면 일본은 동서로는 좁고 남북으로 긴 섬에서 살아왔다. 영토는 넓다고 할 수 없고 사람들은 적다고 할 수 없는 환경이다. 오밀조밀 모여 복닥복닥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무슨 말이든 옆 사람이 다 들을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를 의식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일본인들은 매사에 조심하고 또 조심한다. 다른 사람에게 미칠 영향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탓에 남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는 것을 삶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게 되었다. 우리 한민족은 중일 양국의 중간자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면 목소리나 거칠기나 꼼꼼함, 주변에 대한 배려 등에서 중간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이런 독특한 모습은 한중일 삼국을 조절하고 중개하는데 좀 더 유리하다. 다음으로 한중일 삼국의 국민성도 나라별 역사 발전에 영향을 받아 서로 다르다. 예를 들어 중국인은 혈족과 물질 중시의 풍조가 있고 한국인은 남다른 저항적 성향을 지녔으며 일본인은 순종적 자세에 익숙하다. 세 번째로 한중일 삼국은 저마다 독특한 문화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 똑같이 유교와 불교의 영향을 받았지만 각기 다른 문화를 발전시킨 것이다. 건축물이나 문자 등에서 각자 독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중국만의 독특한 특징은 어지간해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본과 한국에서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땅에 대고 머리를 앞으로 내밀면 용서하지만 중국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일본만의 독특한 특성도 있다. 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들은 아무리 억울해도 말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 보니 일본인은 변명하거나 핑계대는 일이 좀처럼 없다. 한국에도 공짜를 좋아하는 독특한 습성이 있다. 중국이나 일본과 달리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다. 우리의 독특한 습성을 하나 더 보탠다면 매우 솔직담백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한중일 가운데 가장 솔직하고 직설적이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다. 비즈니스에서는 솔직한 것도 좋지만 상대가 누구인지 깊이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영어가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언어라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언어는 중국어다. 중국어는 한글과 같은 기본 문자가 없다. 그러므로 각 문자를 따로따로 외워야 한다. 중국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50년대에 약 3,500여 글자를 상용 한자로 지정했다. 획수도 간단하게 줄이거나 변형한 간체자를 만들었다. 하지만 이것도 외우는 것이 장난이 아니다. 그래서 다시 1,800여 자를 상용 한자 중의 상용 한자로 지정했다. 그럼에도 베이징 대학 총장이나 공산당 간부들조차 틀리기 일수다. 이것이 중국어의 비밀 아닌 비밀이다. 다음으로 중국어 학습에는 피닝이라는 아주 고약한 존재가 도사리고 있다. 중국어를 영어로 표기하는 어려움이다. 컴퓨터로 중국어를 입력할 때 이 피닝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전혀 다른 말이 되어버린다. 설상가상으로 중국어에는 성조, 소리의 높낮이가 있어 학습자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중국어에는 4종류의 소리 높낮이가 있다. 같은 발음도 음의 높낮이에 따라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다. 한마디로 고약한 언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에는 중국어가 너무 많다. 지역별로 고유한 언어, 즉 방언이 있다. 중국어 방언은 국경 지역에서 사용되는 보통화 외에 7대 방언이 있다. 이들 방언은 같은 한자를 두고도 완전히 다른 경우가 많다. 말이 방언이지 사투리가 아니라 외국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다. 또한 중국은 한족과 55개 민족이 사는데 그들 각각이 고유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그 밖에 또 다른 방언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중국 정부는 표준어를 만들어 이를 교육시키고 모든 공공회의나 언론 매체들이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무원 승진 시험에도 표준어, 구사 능력을 포함시키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일본어는 조사나 어미를 사용하는 등 우리말과 문법 체계가 매우 비슷하다. 어순도 거의 같고 한자 발음 또한 우리말 발음과 비슷해서 우리가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는 외국어다. 그렇다고 얕잡아 볼 수 있는 언어는 아니다. 일본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오키나와나 류큐어, 아이누어 등의 언어가 존재하지만 중국과 달리 이들 언어는 활발하게 사용되지 않는다. 1868년 메이지 유신을 하면서 도쿄 방언을 기준으로 표준어가 확립되었다. 일본어는 92개의 히라가나와 카타가나의 한자를 더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현대 일본어의 가타가나는 인쇄되는 정보 및 관공서나 회사의 회복, 외래어, 의성어, 동식물 이름 등을 표기할 때 쓰인다. 일본 낱말 대다수는 중국어를 차용하여 만들어졌다. 그리고 한자는 음독과 훈독의 두 가지 방법으로 읽는다. 일본어는 모음이 5개로 적고 격음이나 경음이 없어 외국어 발음은 듣기에 거북하다. 가령 맥도날드 햄버거는 마구도나르도 하모바가로 발음되므로 원어와는 너무 동떨어지게 들린다. 일본어가 사용하는 한자 또한 대체급기는 중국어와 마찬가지다. 다음으로 일본어는 다른 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는 인명읽기 대사전과 지명읽기 대사전이 있다. 이것은 일본인이 일본인의 이름이나 지명을 올바르게 읽기 위한 사전으로 그만큼 한자 발음이나 지명이 사람마다 지역마다 다르게 읽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보면 일본어도 대체급기는 마찬가지다. 중국어보다 좀 덜할 뿐이다.